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2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내용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뭘 버려야 할지 한번 결정해 드릴게요. 자, 바로 갑시다. 81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철탑 중 전선로의 지지물의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81번은 자, 우리 철탑의 종류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철탑의 종류를 쓰라는 문제도 이제 그 실기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다 정리를 하자 이거죠. 첫 번째가 무슨 철탑이냐면 직선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선형 철탑은 수평각도 몇 도 이하가 돼야 되냐면 3도 이하인 개소에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각도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각도형 철탑의 경우 수평각도 몇 도, 3도를 초과하는 개소에 사용을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3도를 초과하고 20도짜리가 있고요. 20도 그러니까 이하, 그다음에 20도 초과하고 30도 이하짜리까지 있어요. 세 번째가 무슨 철탑이 있냐면 인류형 철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형 철탑. 인류형 철탑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인류한다 내지 억류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전선의 이제 이 시작점과 지지물의 시작점과 끝점에 저희가 배치가 돼 갖고요. 장력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네 번째가 무슨 철탑이냐면 내장형 철탑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철탑이 되고요. 그래서 이 내장형 철탑은 총 3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가 경관의 어떤 곳 차가 큰 곳이나 경관의 차가 큰 곳이나 내지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밑에는 너무 좁으니까 불평형 장력이 가해진대요. 불평형 장력이 가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이제 내장형 철탑이고요. 다섯 번째가 보강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물어보는 건 없어요. 종류 정도만, 철탑의 종류 5가지 쓰시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종류 정도만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 시험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갖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철탑 중 그 전선로의 지지물의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무슨 곳? 경관의 차가 큰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이 바로 뭐가 된다? 내장형 철탑입니다. 그래서 직선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이 내장 애자 장치를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81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82번.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좀 이 부분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82번. 합성수지 몰드공사에 의한 저와 목내배선의 시설 방법 중 옳지 않은 거예요. 82번이죠. 별도로 저 개인적으로 합성수지는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정말 그나마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저 이제 해설을 좀 보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정말 나오질 않아. 합성수지 몰드의 홈의 폭의 깊이는 이제 35mm 이하일 것인데요. 이거 하나, 나머지는 솔직히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의 문제인데, 네 번째에 보시면 4번에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그 접속점이 1개소까지 허용한다는데, 내부에는 접속점을 저희가 두질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이 합성수지 몰드와 관련돼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리할 내용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나마 아니다, 그래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합성 수지 몰드의 홈의 폭의 깊이는 35mm 이하인 것, 이거 하나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진 다 맞는 얘기고요. 우리는 하나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옥내 배선에서는 5개용 전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자, 83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는 장소로 틀린 건데, 일단은 1번 동일 수계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한 연락의 필요성이 있는 수력발전소 상호간 맞고요. 그 다음에 동일 전력 계통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이 필요성이 있는 발전소 개폐소 상호간이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급전소 상호간과 이를 총 운용하는 급전소 상호간 맞고요. 4번 원격 감시가 제어가 이제 되지 않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그냥 발전소 변전소 간이 아니고요. 가번에 보면, 해설에 보면 원격 감시 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와 급전 분소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 이 말이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83번은 4번인데, 보통은 기출문제에서 전력 보안 통신선의 설치 기준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2개 이상의 급전소와 이를 총 운용하는 급전소간이다 라고 하는데, 2개 이상의 급전소는 좀 기억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금 이 문제도 좀 만약에 이제 하신다면,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어쨌든 이거는 세모예요. 예. 그래서 원격 나오면, 원격 제어가 안 된다고 나오면 그냥 이 발변전소라고 나오면 안 돼요. 예. 요 정도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로 문제가 요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우리가 기억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급전소라는 건 저희가 이제 그 전력계통의 운용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와 변전소 이제 내부에 이제 이 급전소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84번이죠. 교량 위에 시설하는 220V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굵기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 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지워볼게. 요거는 이제 가공전선의 굵기라고 보시면 돼요. 84번이죠. 예. 요 내용은 가공전선의 이제 그 굵기고요. 단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한대요. 자, 우리 이제 가공전선의 굵기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저압의 경우요. 저압의 경우 400V 이하라고 할게요. 자, 400V 이하의 경우 기본적으로 절연전선이라면 최소 굵기가 얼마가 되냐면 2.6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 자체가 케이블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이제 제외하는 그 굵기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아니면 전선은 그냥 나전선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얼마가 되냐면 3.2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400V를 초과하고 이제 어디가 되냐면 이제 고압이 아니라 저압까지가 돼요.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경우 이건 좀 특이한 조건이 있어요. 설치되는 위치를 봐야 돼요. 어디냐면 시가지 외냐, 그 다음에 시간이자를 보고요. 시가지 외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4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일 땐 뭐가 된다? 5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 되는 순간 전선의 굵기는 5mm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220V죠. 그리고 이제 이 전선이 절연 전선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2.6이죠. 예.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요. 여기까지는 같이 정리를 좀 해주셔요. 네, 여기 놈까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번. 예. 저압 국내 다음 중 국내의 전압의 종별이 아닌 거죠. 85번은 저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제 전압의 구분이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전압의 구분. 첫 번째가 우리는 뭐가 있다? 저압이라는 게 있죠. 저압. 이 저압의 범위가 확대됐죠.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개정이 되면서요. 그래서 저압은 교류는 원래 600V 이하였던 놈을 얼마로? 1kV 이하까지 저압의 범위를 확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놈 직류는 개정 전에는 이 700V 이하였던 놈을 역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1.5kV 이하가 됩니다. 네.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이제 고압이 되죠. 고압.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7kV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류는 1.5kV를 초과하고 얼마다? 이제 7kV 이하의 모든 전압을 말한다. 세 번째는 특고압은 교류든 직류든 무조건 뭐가 된다? 7kV를 초과하는 모든 전압이죠. (7kV를) 초과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제가 이제 그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새로운 규정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치면 이 전압의 구분이 가장 기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먼저 내줘야지, 그쵸? 네, 기본인데. 그래서 저압일 때는 교류는 얼마? 1kV 이하, 직류는 1.5kV 이하다. 그래서 교촌치킨 있죠? 교촌치킨. 요거 기억하면서 500원 더 주면은 직류로 바꿔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각각 초과하고 7kV 이하면 고압이 되죠.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특고압이다. 초고압이라는 건 없죠.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86번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해서 의료용 절연변압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데요. 이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었죠. 자, 의료설비의 시설 기준이죠. 나오는 것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86번이죠. 저는 그냥 의료설비의 시설 기준이다 라고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의료실에 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가요, 절연변압기예요. 이 절연변압기고요. 이 절연변압기에서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는 2차 측을 비접지로 해요. 꼭 기억합시다. 이 자체로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놈의 사용전압은요, 그쵸? 몇 볼트 이하가 돼야 되냐면 250V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놈의 용량은 단상을 얘기합니다. 몇 kVA가 돼야 되냐면 10kVA 이하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웬만한 기출문제가 다 정리됩니다. 자, 지금 의료용 절연변압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잖아. 자, 1번 2차 측의 전격 전압은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그리고 교류예요. 네. 자, 그래서 2차 측의 전격 전압은 교류 250V고요. 2번 2차 측의 전격 전압은 직류가 아니죠. 네. 그
그 다음에 3번 전격의 출력은 5kVA 이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전격 출력은 얼마가 된다? 10kVA 이하일 것이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86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죠. 네, 정리해드린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네. 의료실에서는 가장 요게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87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전선을 케이블을 시설할 경우 이제 옳지 않은 거죠. 87번은 뭐냐면 가공 케이블에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조가용선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요, 전선을, 이제, 케이블을 웬만하면 가공으로 띄우려 하질 않죠. 미안합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전선을 이제 가공으로 띄울 때 전선을 케이블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좋은 점은 많아요. 근데 가격도 비싸고, 특히나 뭐예요? 이 전선을 가선할 때 처짐의 정도가 어때요? 매우 크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전선의 처짐의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도가 너무 커지면 다른 무언가와 접촉하기가 좋고요. 진동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이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줄인다든지 들어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 돈이기 때문에 이럴 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조가용선이라는 별도의 전선을 시설한 다음에 얘를 그냥 잡아주는 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이프로 휘감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거라는 걸 이용해서 잡아주는 이런 걸 저희가 조가용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는 문제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행거로 시설한다고 나오면 행거로 시설 시 행거의 간격은 50cm 이하가 돼야 돼요. 이거 이제 저는 그냥 0.5m로 할게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센치로 잘 정리 안 하니까 0.5m 이하가 돼야 돼요. 자, 요게 바로 이제 뭐가 된다? 행거와 행거 사이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가 요 놈이 여러분들 이 조가용선은 22스퀘어 이상의 아연으로 도금한 강연선을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이라는 것에다가 아연을 이제 이 철에다가 아연으로 도금을 하면요. 이 물에 대한 부식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우수해집니다. 그래서 22스퀘어 이상의 아연 도금한 강연선을 쓰라고 하는데 아연 도금한 강연선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갖고 장난친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속 테이프나 내지 철 바인드 혹여 요거는 좀 알고 있읍시다. 지지점 간의 간격은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0.2m 20cm죠 가 돼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게 철 바인드법이고요. 요게 이제 테이프로 휘감아 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철에다가요. 제가 얘를 이렇게 이제 이 벤치로 구부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구부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혹여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거 접지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도 알고 있자. 이 조가용선은 피복이 없는 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냐면 접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혹여 뭔가 피복이 까져갖고 이렇게 전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지를 해주죠. 자, 그러면 특고압 전선로의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그 시설로 뭐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케이블은 조가의 용선의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맞고요. 자 2번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접속시키고 비닐 테이프 등을 20cm 이상 이상으로 감긴다. 아니지. 네. 금속 테이프나
철 바인드로 디짓이 얼마? 0.2m가 되죠. 일단 얘 나가리고요. 3번. 방금 말씀드렸잖아. 조가용선은 22스퀘어 이상의 뭐가 된다? 아연 도금한 강연선을 쓰고요. 마지막 4번 조가용선은 이제 금속체에 이제 이 접지 공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예, 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87번은 2번이다 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다 정리하셔야 돼. 이제 접지한다 같이 기억을 하자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낸다면 접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혹시나 낼까봐. 접지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종별이 삭제가 되면서 원래 3종 접지 대상물이었는데 삭제가 됐죠. 88번 사용 전압이 35kV 즉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짐을 해설할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보완공사죠.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공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꼭 기억하자. 근데 요거를 이제 가공전선과 약전선의 병행 설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80 몇 번이다? 8번이 되겠습니다. 가공전선과 약전선에 뭐가 된다? 병행 설치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동일한 이러한 하나의 지지물에다가요. 동일한 이러한 하나의 지지물에다가 가공전선과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전선? 가공 약전류 전선을 병행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왜 이렇게 자꾸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은 뭐냐면 가공전선은 전기선을 얘기하고요. 가공 약전류 전선은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이제 밖에서 말하는 전화선이나 인터넷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선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기술 기준 안에서는 이 통신선은 전력 보안 통신선밖에 없어요. 자, 우리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병행 설치할 때는 자, 반드시 35kV 이하에서만 가능하고요. 이 경우는 목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반드시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라고요. 이 경우에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55스퀘어를 기억하자. 55가 아니라 이제 50이죠.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 50스퀘어로 이제 개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자, 이들 간의 간격. 자, 약전선과 저압전선을 병행 설치하면 최소 간격이 얼마가 되냐면 0.75m 이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압선과 약전선이 되면 여기에 2배를 때린 1.5m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5kV 이하인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설치한다면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하고요. 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0.5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 되겠죠. 이들도 케이블이 있지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죠. 가공전선과 약전선을 이제 병행 설치할 때 우리가 이제 특고압 이제 보안공사 물어보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네. 자, 그 다음 89번. 고압 옥내 배선을 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인데 89번이죠. 요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전압에 따른 옥내 배선의 가능 공사다. 첫 번째가요. 전압이 이제 고압이 되는 순간 이 공사는 제한적이에요. 애자를 이용한 공사나 내지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자, 이 공사는 뺄게요. 트레이 공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전압이 특고압이 되는 순간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00kV 이하에서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애자 공사 날라가고요.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만 가능해요. 근데 이 케이블 트레이도 35kV 이하까지만 가능한데 시험에서는 그걸 갖고 장난친 적이 없으니까 요 정도로만 봅시다. 그러면 고압에서 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1번 합성수지가 아니지, 2번 금속관 아니라고, 3번 금속몰드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케이블 공사.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90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고화복랩에서는 이제 그 89번에 전선의 공칭 단면적 6스퀘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옥랩에선, 고화복랩에선의 문제가 나올 때 한번 정리해드릴 겁니다. 요것도 나오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0번 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 그 하중이 받는, 이제 그 하중을 받는, 이거 코에 자꾸 이게 들어가갖고 무지간지럽네. 받는 지지물의 기초한 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이상시 상정 하중은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좀 지워보자. 90번이죠. 지지물의 이제 기초 안전율이거든요. 지지물의 안전율. 자, 첫 번째가요, 기초 안전율이에요. 요거는 꼭 기초 안전율이라고 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다? 바로 2 이상이죠. 이 하중은 말 그대로 이제 그냥 하중만 가해진다라는 말이 주어지고요. 그 하중이 어떤 하중인지 의미가 없어. 자, 두 번째가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뭐가 된다? 안전율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33 이상이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게, 이상시 상정 하중은 뭐가 된다? 통합 하중을 고려한 거죠. 그 다음에 아닌 걸 물어봐요. 종류가 아닌 거. 좌골 하중.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상시 상정 하중이라는 것 자체가 전선로의 직각 방향과 그 다음에 전선로로 부는 방향의 바람 중 더 큰 하중을 고려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것까지도 뭐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한번 봅시다.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을 물어본 거죠. 지지물의 안전율의 무슨 파트다? 기초 안전율 얼마가 된다? 2 이상이 되겠다.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2번인가요? 2번. 자, 91번이 됩니다. 금속재 외함을 갖는 저압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되어 이 위험의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경우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된다.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냐는 건데요. 이것도 2019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이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들어온 내용은 아니고 2019년도 때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죠. 그때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2020년도 마지막 회차에 이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지락 차단 장치가 누전 차단기예요. 누전 차단기는 얼마를 초과하는 이제 이 전압에서 설치하냐고 나오면 50볼트가 됩니다. 개정 전에는 60이었는데요. 이게 50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자. 그래서 91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네. 그래서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그 선로에 누전 차단기 설치하냐고 물어보면 얼마가 된다? 50이다. 자, 92번이 되겠습니다. 92번.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에 대한 그 설명 중 그 이제 틀린 건데요. 이게 이제 2번이 잘못됐어요. 92번이. 이건 뭐 그렇게 이 승온식 온천용 그 설비에 관련된 내용은 잘 안 나오는데요. 전동기의 전원 공급용 변압기는 이제 300V 이하가 아니고요. 이제 400V예요. 그래서
사용전압이 이제 1번에 보면 제가 이제 사용전압은 우리 몇 볼트 하냐고 물어보면 400볼트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1번은 찍으면 안 되고요. 적합하지 않은 거잖아. 3번 절연변압기 금속성 외암은요, 우리가 접지를 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외암은 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승온기 및 차폐장치의 외암은 절연성이나 내수성이 있어야죠. 이거는 이제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거리가 먼 건 2번인데요. 이 92번의 문제를 틀리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특별히 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 테마 자체가.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 부분은 정리해드릴 내용도 없어요. 자, 93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건데, 93번. 요거는 실기에서도 나와요. 발전기, 변압기, 조상기, 모선 또는 이를 지지하는 에다는 어떠한 사고 내지 어떠한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강도의 것이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데, 단락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 또는 단락 사고가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요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블랭크가 되면서 실기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가혹한 사고는 삼상 단락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사고는, 그쵸? 가장 가혹한 사고가 삼상 단락이에요. 자, 한 선이 대지와 연결되면 일선 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선이 동시에 대지와 연결되면 이선 지락, 3선이 모두, 사실 3선 지락까지 갈 일은 없죠. 연결되면 3선 지락.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과 선이 이렇게 붙는 걸 뭐라고 한다? 선간 단락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세 선이 모두 붙는 사고. 요게 최악의 사고죠. 삼상 단락이 되죠. 단선은 거의 없어요. 단선은 선이 끊어지는 거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요게 혹여 사고, 전류라고 물어봐도 단락입니다, 단락. 자, 94번 볼게요. 전기 부식 방지 설비에 전원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제 내용 중 적합한 거죠. 네. 자, 그래서 94번은 이제 전기 부식 방지 설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좀 정리해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그 내용만 보시면요, 문제 푸는 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장이 없다. 94번이죠. 92번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93번도 2번이었죠. 답을 혹시나 안 썼을까봐. 전기 부식 방지 설비죠. 첫 번째가요, 전식 방지 설비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용전압은 직류 60V 이하여야 돼요. 요거 수치로도 장난치지만 요 자체로도 장난치고 이하라는 말도 장난쳐요. 초과다 이런 얘기 또는 이상이다. 두 번째가요, 수중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10V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표 또는 수중이라고 나오면 5V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뒤에 내용이 있는데요. 그냥 요 정도만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코에 뭐가 들어갔나 봐.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적합한 거죠. 전기 부식 방지회로의 사용전압은 교류 60V 이하. 아니지. 직류야. 그쵸? 1번 나가리. 자, 2번 봅시다. 지중해 매설하는 양극의 매설 깊이는 50cm 이상일 것. 얘기한 적도 없어. 자, 3번. 수중해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의 1m 이내의 전이차가 10V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야. 수중이라고 나오면, 얼마가 된다? 10V 이하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번 아니야. 지표 또는 수중은, 이제 7V가 아니라 뭐예요? 5V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우리 몇 번이다? 3번이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답에 관련된 내용만 정리해드린 거니까,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고 끝내자.
자, 그 다음에, 95번. 자, 세모 쳐주시고요. 한 번도 이제 한 번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소 변전소에 이 부분을 산지에 시설할 때 절토면에 최하단부에서 발전 및 변전 설비까지의 그 이격거리는 보안울탄이나 외곽도로 수림대를 포함하여 몇 메타 이상이 되냐고 하는데 6m가 되고요. 이런 거는 그냥 버리십시오. 그래서 95번은 이제 과감히 세모를 치고 이런 거 빨리 틀리자. 이때 한 번 나온 걸로 기억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더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올 게 없어요. 네. 자, 96번 34만 5천 볼트 가공전선과 15만 4천 볼트 가공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인가? 자, 요거는 가공전선과 자꾸 지웠던 걸로 주니까 코에 난리나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가 돼요. 갑시다. 자, 그림으로 제가 이제 요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90 몇 번이다? 6번이 되네요. 96번. 가공전선과 뭐가 된다? 가공전선에 내지 약전선, 요거 제가 싸그리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안테나, 방송설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삭도등과의 접근교차 시 뭐가 된다?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어디를 기준 잡든 관계없고요. 저는 그냥 여기를 편의상 약전선 기준 잡아 보겠습니다. 자, 약전선과 여기를 뭐 안테나 내지 뭐 삭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첫 번째가 저압 가공전선과 약전선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이격하냐면요. 0.6m 이상을 이격하는 거예요. 다만 전선이 뭐가 된다? 케이블이라면 0.3m 이상을 이격시켜주면 되겠다. 또 하나가 고압 절연전선을 시설했다고 나와요. 얘를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전선을 고압 절연전선 시설했대요. 0.3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희한하게 이렇게만 나와. 저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하고 있다.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단 전선은 고압 절연전선으로 시설했다라고 한다. 라고 나오면 0.3m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고압이 되겠습니다. 과라고 썼네.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격거리가 0.8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단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한해서만 0.4m 이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kV 이하 다중접지를 얘기하고요. 요때 약전선과의 최소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뭐가 된다? 케이블을 고려해주고요. 나전선일 땐 얼마? 2m 이상이 되고요. 절연전선이 1.5m, 그 다음에 케이블이 0.5죠. 0.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 경우에 여기가 요거일 때 여기가 삭도면 1인데요. 그냥 하지 말라고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60kV 이하가 됩니다. 60kV 이하의 가공전선과 이제 약전선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35가 있는데 그냥 버린 거예요. 자, 이때는 얼마가 된다?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제가 이제 좀 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요건 좀 별개입니다. 25kV 이하의 특고압 다중접지된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다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봐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1.5m 이상, 그 다음에 절연전선은 1.0m, 케이블은 0.5m 이상 이격한다는 거 같이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60kV를 초과하는 거죠.
60kV를 초과하는 경우는 단수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이 60이니까 기본 2에다가 단수 곱하기 뭐 하면 된다? 0.12 잡아주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34만 5천 볼트와 지금 누가 접근하고 있다? 15만 4천 볼트가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격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는 기준이 누구냐면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1호사라는 이 전압이 작은 이 전선은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되고요. 3, 4, 5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단수를 계산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수는 뭐예요? 초과하는 전압에다가 그렇죠? 킬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빼는 거죠. 얼마예요? 60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뭘로 나눈다?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수가 몇 단이 나오냐면 28.5단이 되죠. 그러면 단수는 무조건 절상이죠. 소수점이 올려버리니까 몇 단? 29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가면요. 기본 2 플러스에다가 29 곱하기 얼마? 0.12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48m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워낙에 좀 이 숫자는 유명해요. 이게 기출문제에 한 유형이 더 있는데 뭐냐면 1호사랑 66,000이 접근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때는 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호사에다가 기준 잡아서 저희가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96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으로 볼 수 있네요. 요건 이렇게 다 정리해 주셔야 돼. 네. 자, 97번 갑시다. 일반 주택의 저하 목내 배선의 점검 시 잘못된 거예요. 자, 욕실의 전등으로 방습형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대요. 잘한 일이야. 자, 2번 그러니까 단상 3선식 인입 개폐기에 중성선에 그냥 동판을 접속시켰다. 우리 중성선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지. 자, 그 다음에 3번 합성수지 간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잘못됐어. 2m가 아니라 1.5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합성수지간 공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90 몇 번이냐면 지금 7번이죠. 97번은 합성수지간 공사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전선의 단면적 물어보면 10스퀘어 이하 기억하자.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이제 10스퀘어, 단선의 경우 10스퀘어 이하다.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두 번째가 요 놈은, 내부에 뭘 만들면 안 된다? 접속점. 이건 사실은 좀 정리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관이든 몰드든 덕트든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과 관. 내지 관과 박스를 삽입 시 삽입 깊이를 물어봐요. 몇 배가 되냐면 관 바깥지름에 몇 배? 1.2배가 되죠. 다만 접착제 사용한다. 접착제라는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몇 배가 된다? 0.8배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합성수지관과 합성수지관을 연결할 때는 우리가 커플링이라는 걸 이렇게 사용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 길이가 D라이고 삽입되는 깊이를 L이라 했을 때 이 삽입 깊이 L은요 1.2D 이상 나와야 한다 이거죠. 다만 접착제 대표적으로 뭐가 되냐면 본드죠. 본드라는 걸 사용하면 얼마가 된다? 우리가 이제 이 1.2배가 된다 이런. 그러니까 0.8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본드 발라주면. 요 두 내용도 은근히 물어보니까 갖고 가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관 지지점 간에 거리죠. 얼마가 된다? 1.5m 이하마다 이제 저희가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 쇠들과
쇠들 사이의 간격을 얘기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쇠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 드릴로 못으로 박아 제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에요.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합성수지관은. 네. 자, 98번 라스트 문제네요. 라스트 문제. 22,900V에 220V에 30kV의 변압기로 자, 단상 이선식이네요. 요게 핵심이고요. 요걸 좀 알아야 돼. 공급되는 옥내 배선의 절연 부분에 그 전선의 대지로 누설하는 전류의 최대 한도예요. 자, 이것은 누설 전류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98번이죠. 예. 자, 누설 전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누설 전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실기에서도 물어봐. 최대 뭐가 된다? 공급 전류에 이 최대 공급 전류. 여러분들이 매일 계산하시는 전격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격 전류의 몇 배? 2000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이거는 사실 계산 문제보다도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수치를 많이 물어보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최대 공급 전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누설 전류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는 전류라는 것은 너무 크게 그랬다. 전류라는 건 어디로만 흘러야 돼요? 도체 쪽으로만 흘러야 돼. 그쵸? 이 전류가 도체 쪽으로만 흘러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절연물이 점점 변질되고 파괴되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간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먼저 최대 공급 전류를 계산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해요? 전력을 뭘로 나눈다? 전압으로 나누면 돼. 단상 이선식이죠. 단상 이선식. 그러니까 뭐가 돼요? V분의 P가 되잖아. 그럼 지금 전압이 22,900에서 220인데 옥내 배선으로 공급되는 건 22,000이 아니죠. 22,900이 아니잖아. 220이지. 그러니까 30 곱하기 10의 3승을 뭘로 나눈다? 22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별도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막바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2000분의 뭐가 된다?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단상 이선식은 여기에 이제 몇 배를 해주냐면 바로 2배 잡아줍니다. 그래서 단상 이선식은 편의상 1000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 그래서 두드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0.136A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거 암페어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가 뭐예요? 미리암페어잖아. 그러니까 암페어를 여러분들 미리암페어로 바꾸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의 3승을 곱해줘야지. 그쵸?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큰 승수가 플러스 승수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0.136에다가 10의 3승을 취해주시면 136mA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원래는 2000분의 1입니다. 다만 단상 이선식이 되면 여기에 몇 배? 2배 또는 1000분의 1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현장에 뭐가 있냐면 누설 전류계라는 게 있어요. 누설 전류계는 뭐 하는 거냐면 요렇게 생긴 게 요렇게 클램프가 있어갖고요. 여기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걸 딱 누르면 얘가 이렇게 들려요. 이런 식으로 들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면 제가 이걸 딱 눌러갖고 이렇게 찝는 거예요. 이렇게 찝는다고. 그렇죠? 그럼 이 누설 전류계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차를 뺀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자속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누설 전류계의 값이 안 뜬다는 건 뭐예요? 이 누전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계산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누설 전류계에서 뜬 이 전류는 반드시 이 값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의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이제.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은 좀 다시 더 말씀드릴게. 그래서 이 누설 전류는 꼭 기억해야 돼.
최대 공급 전류에 어떻게 해야 된다? 2000분의 1 이하가 나오고요. 다만 단상 이선식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여기에 몇 배를 해준다? 2배를 해준다라는 걸 좀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4년도 제2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페이지가 이제 81번 보겠습니다. 81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내장형이 답이 됐지만, 이 직선형, 각도형, 인류형, 그 다음에 내장형, 보강형, 정리해드린 부분은 꼭, 이제 다 보셔야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2번. 솔직히 뭐 별도로 정리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합성수지 몰드라는 테마에서는 제가 이제 굳이 이 정리해드릴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밑에 보면, 83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82번에서 이제 관이든 몰드든 덕트든 내부에 접속점 두는 거 아니죠. 그건 좀 알고 계시고 83번도 이제 이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인데요. 2개 이상의 급전소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 원격 감시 제어가 안 되는 발전소와 변전소에 뒤에 말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4번이 잘못됐지만 83번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84번. 가공전선로에 사용되는 그 전선의 굵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리해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85번. 전압의 종별에 따른 이제 구분이죠. 무조건 해야지.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였죠. 우리는 이제 범주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합시다. 정리해드린 거. 86번. 의료장소에 사용되는 절연변압계 시설 기준인데 의료 설비에 관련된 시설 기준 제가 정리해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87번. 조가용선에 대한 부분도 꼭 다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88번 가공전선과 약전선의 병행 설치 부분도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89번 전압에 따른 옥내 배선의 사용 가능 공사죠. 꼭 정리 부탁드립니다. 90번 지지물의 안전율 무조건 해야지. 91번 누전 차단 이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테마에서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초과하는 장소에 누전 차단기 설치한다. 바로 50볼트가 되겠죠. 꼭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92번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의 시설 기준인데 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요청드리진 않습니다. 굳이 그닥이에요. 근데 어쨌든 2번이 잘못됐고요. 93번은 실기에서도 나오니까 꼭 잡자 이거죠. 그래서 어떤 기계적 충격 내지 강도라고 물어보면 이제 단락이 되겠습니다. 94번 전기 부식 방지 설비 요것도 제가 정리해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95번 빨리 버리자 빨리 틀리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96번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이제 삭도등과의 이격거리 있었죠. 그림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97번은 이제 합성수지관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98번 누설전류, 요것도 꼭 기억을 하자 이거죠. 주로 흔하지 않습니다. 단상 이선식을 물어볼 때 주로 이 문제는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요 몇 분의 1 이하가 돼야 되냐 이걸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4년도 2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쨌든 제가 이제 외적으로 버리라는 거는 이제 풀어보시면 알아 문제를. 그래서 일부러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거의 출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정리해달라는 부분은 꼭 정리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